정치권에선 공휴일에 대형마트를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근로자의 쉴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마트와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시장의 동반 침체만 가속화시킬 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포커스 시간엔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도 득과 실에 대해서 KBS 허효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상태는 대형마트가 지자체별로 한 달에 2번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데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논란입니까? 네, 우선 좀 기본적인 배경을 짚자면 대형마트가 달마다 이제 2번 쉬도록 하고 야간 운영을 못하게 하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이제 2012년에 개정이 돼서 시행된 게 이제 2013년부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커졌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지자체들이 속속 이제 생겨났어요. 네. 그런데 지난주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의 언론 인터뷰가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오 의원은 지난해 이미 이제 대형마트 휴업일을 반드시 공휴일 빨간 날로 해야 한다. 네. 즉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개정안을 조만간 당에서 처리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이제 마트 일요일마다 쉬는 거야? 일요일마다 2번씩 쉬는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마트랑 롯데마트 등 이 대형마트 관련주가 8%, 9% 이렇게 즉각 떨어지면서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바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2012년부터 10년 넘게 지금 시행이 된 건데 그 당시에는 갑론을박이 있긴 했나요? 네, 이 제정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이랑 골목상권을 죽인다. 이런 그랬죠. 공감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달에 이틀이라도 대형마트를 쉬게 하면 이 마트로 향하던 소비자들이 반대로 이제 전통시장이나 이제 인근 가게로 가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에서 아마 비롯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시행되니까 이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네. 소비자 불만이 이제 계속 생겨났고 오히려 이제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면서 인근 소상공인 매출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난 정부 때 이제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2023년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일부 지자체가 이 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에 이 지자체장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근거로 들어서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77개 지자체가 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하, 다른 기사에서는 82곳이라고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정도로 많다는 거죠. 네. 서울은 이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 동대문구 등 해서 4자치구가 평일을 휴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예. 이 오세희 의원의 이 개정 법안은 이 재량권을 제한을 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원칙론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좀 완화됐던 이런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다시 강화하자는 내용인 건데 이 반응은 지금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주말이 아니면 장 보기가 힘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좀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에서도 마트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 가겠냐. 좀 뭔가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류의 이제 비판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이견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편의성을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전통시장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 데리고 가게 되면은 화장실도 멀고 카트도 없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런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바꾸는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걸 좀 따져보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애초에 대형마트 휴업일을 이렇게 공휴일로 정하자고 했던 게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어떤 건강권 확보 차원이기도 했는데
마트 일요일에 쉰다고 하면은 노동자들은 많이 반기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 소상공인 연합회도 그렇고 마트 노동자분들도 이 마트를 일요일에 쉬게 하는 이 유토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특히 이제 휴일을 평일로 옮기게 되면 이 마트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조사나 뭐 모임, 네, 뭐 가족과 친구와의 그렇죠, 관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배제된다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제 쉬지 못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남들 쉴 때 못 쉬는 거라서 네, 네. 아무래도 사회적 관계를 맺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평일 휴일 자체가 이제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쉬는 경우에는 이제 월화에 이제 물류가 쏟아지고 이걸 뭐 아. 정비하고 네, 네. 하다 보면 이 휴업 다음 날, 아. 휴일 다음 날과 이제 주말에 이제 고객들이 몰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몰아서 일을 하게 된다. 쉬는 게 그렇기 쉬는 게 때문에.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조금 더 원론적인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명을 내서 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가 좀 완화됐던 건 이렇게 대형마트 휴무를 강제하더라도 뭐 소상공인이 그 반사이익을 누리거나 이렇게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2012년, 13년 이 초반에는 실제로 이제 대형마트를 공휴일에 쉬게 해서 이 이익이 어느 정도 전통시장이나 인근 가게들에 갔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 거를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살펴보니까 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자체가 있잖아요. 네. 대구랑 청주 지역의 신용카드 데이터를 했다는데 네. 이 대형마트 주변 상권의 주말 평균 매출이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보다 3.1%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휴일 대형마트에 방문한 고객들이 또 인근에서도 돈을 쓴다. 그렇죠. 이렇게 아하.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이제 한국경제연구원, 뭐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그 속해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형마트 쪽의 입장을 조금 더 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2022년 통계 기준으로 수도권 1,500가구의 평균 지출액을 좀 살펴봤대요. 식료품 구매액을 네. 했대요. 그러니까 일요일 대형마트가 영업을 할 때는 전통시장에서 쓴 이제 평균 식료품 구매액이 630만 원을 기록한 반면에 네. 대형마트가 쉴 때는 610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통 시장도 네. 대형마트가 문을 열었을 때 더 많이 네. 찾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사실 장 보는 방법이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앱으로 뭐 배달을 온라인으로 시켜서. 하거나 네. 이렇게 이분법화되어 있다고 좀 볼 수도 아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을 보러 외출을 한다고 하면 대형마트도 가고 뭐 인근마트도 네.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약간 아하. 보완적인 그러네요. 성격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또 이제 대형마트들의 이제 매출이 계속 하락세에 있고 또 이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거나 입점하는 업체들이 결국에 이제 소상공인이다. 이런 점도 좀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요새는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장 보는 것보다 뭐 로켓이다, 뭐 새벽이다 해서 이렇게 배송 온라인 쇼핑몰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제 유통업계나 학계에서는 이 그간 달라진 이 유통 환경, 이 소비 변화 자체를 봐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 1분기에 이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 시장 전체 매출이 지난해 1분기보다 0.4%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온라인 매출은 16% 넘게 늘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오프라인 매출은 줄어들고 온라인 매출은 그에 반해서 계속 성장세를 늘어나고. 보이는 그런 추세가 확연히 됐습니다. 네. 뭐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이제 파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매각 절차에 그렇죠. 네. 돌입을 했고요. 네. 이커머스 선두에 있는 쿠팡은 지난해 연매출이 41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형마트 판매액 다 더한 것보다 커요. 훨씬 넘는다고 하니까요. 네, 네. 네, 얼마나 이렇게 오프라인을 주축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대형마트가 쉰다고 해서 그러면은 진짜 이 온라인몰에서 사는 사람이 많냐? 대형마트가 쉰다고 그럼 온라인몰에서 사는 사람이 많냐라는 네. 질문을 해보자면 예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를 다시 보자면 예. 이 수도권 1,500가구가 대형마트가 휴일인 날에 네. 어디에 돈을 썼냐, 네네. 어떤 방법으로 돈을 썼냐를 보니까 이 온라인몰이었다는 거거든요. 아하, 오. 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를 보면 이 온라인몰에 쓴 평균 구매액이 8,770만 원이라고. 와, 직접적인 이 연관성이 드러났네요. 네. 그래서 대형마트가 일하는 일요일보다 130만 원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에는 뭐 고객들이 이제 뭐 전통시장 가는 것보다는 아하. 오히려 이제 온라인몰을 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대형마트 휴업일 규제가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네, 이게 아직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좀 화제가 됐냐,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냐, 그만큼 현실성이 높다고 본 거거든요. 예. 뭐 대통령 공약까지는 아니었지만 민주당에서 지난 3월에 내놓은 민생 의제 20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였습니다. 예. 이 밖에도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유통업 전반에 걸친 규제 입법이 상당히 많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중 하나가 이제 올해 12월로 종료되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전통시장 그 반경 1km 이내 출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이 출점 제한 대상을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또한 나와 있습니다. 예. 또 대형마트가 이제 지역 협력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좀 더 센 법안도 국회에 올라가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는 이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뭐 백화점, 면세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복합 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이렇게 의무 휴업일을 둬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가 돼 있다면서요? 네, 뭐 요새는 복합 쇼핑몰 방문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그렇죠. 텐데요. 휴일이면 더 많고요. 네. 그래서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발의된 법안들을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한 것들이 총 14건인데 이 중 8건이 이런 의무 휴업일 또는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중 하나는 이제 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이외에도 면세점, 복합 쇼핑몰, 뭐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까지 이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해야 하고 이걸 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뭐 추석이나 설날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좀 더 이제 대형마트 내지는 조금 더 넓혀서 네, 이걸 네. 좀 규제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발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당장에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워낙 이제 좀 화제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네.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공휴일로 하자는 게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또 이제 법안을 발의한 오세희 의원도 역시 이제 과도한 논란이 되고 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의무 휴업일 제도의 취지와 또 국민 편익, 또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보호, 또 기업의 영업 자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안 소위에서 면밀히 심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조기 추경 이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는 기대감이 많이 이제 전반에 그렇죠. 퍼져 있고 네. 유통업계에서도 좀 기대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랑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는 거는 좀 이게 좀 흐름이 뚜렷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이제 상생을 해야 하는 어떤 정말 이제 복잡한 그렇죠. 문제에 좀 직면을 한 건데 사실 근데 이렇게 다시 보자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곳이 뭐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매출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권 초기에는 이 기업에 대한 규제 이미지를 각인하는 것보다는 이 법을 진짜 통과시켜서 이렇게 규제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보다는 이 법을 현행 그대로 두면서 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거나 좀 시기를 저울질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상이 됩니다. 네. 여러 곳에서 이제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좀 많은 의견을 담아서 하나로 정해지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 우리 청취자분들의 목소리도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일부